대선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발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졌지만 이겼다, 이런 제목도 한 조간신문은 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그 두 후보님들 모두 밝혀주시지 않으셨는데, 단일화 이전에 벌써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1.2%, 이재명 지사 25.7%, 이낙연 전 대표가 9.3%, 안철수 4.7%, 이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데이터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특히 이재명 기자, 지금 이 대선 주자 선호표 띄워놓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할지 제 전망을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낙연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자, 이 세 분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예측해 주시죠. 앞으로 굉장히 정치 상황이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쉽게 예측은 되지는 않는 거지만, 일단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봤을 때 결국은 야권 지지층, 그리고 거기에 중도까지를 포함해서 보수 중도의 연합 어떤 지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돼 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를 선언하지 않았고, 따라서 글쎄요, 언론에 따라서는 5월 중에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치 선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어떤 메시지를 할지 봐야 될 테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의힘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 그것이 입당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외곽에서 무언가 조직을 만들어서 합당 형태든 그런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지,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굉장히 정치에 참여할 명분을 만든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본인이 규정을 했죠. 그런 점에서 그 규정이 어떻게 보면 소구력 있게 이번 결과에서 확인이 됐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윤 전 총장한테는 어쨌든 참여의 명분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책임론이 분명히 부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개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전 민주당의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픈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원칙 없는 패배가 됐다, 이런 점에서 그냥 뼈 아픈 패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죠. 박원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였는데, 원래 당원에 의하면 이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지만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내는 과정 자체가 과연 민주당 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전당원 투표의 투표를 보니까 26%였습니다. 그런데 의결로서 전당원 투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33%, 3분의 1 이상이 됐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후보를 내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일단 후보를 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후보 캠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 후손의 3인방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캠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계속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이래서 과연 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또 불거졌었죠. 그 이후에도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물론 이제 반성을 하고 성찰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의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보다는 그냥 네거티브 전으로 이끌고 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 입장도 뭐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겠죠. 결국 지금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 불리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숫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근 쪽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내용은 봄이 왔다 라는 의미심장한 쪽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왔다. 윤 전 총장에게 쪽지를 건넨 사람은 누구고 이 봄이 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압승하면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떻게 행보를 걸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입당을 하느냐, 제3지대를 차리느냐. 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새 지도부 구성되는 대로 윤 전 총장과의 회담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쪽지를 보냈다고 해요. 따뜻한 봄이 왔다. 이런 나라를 다시 경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함께하자.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한 봄이 왔다.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책 속에. 자,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만나면 만나겠다. 그가 잘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딸 것이다. 별을 잡았다 해서 준비 잘한 별을 딸 것이다. 한 단계 메시지가 더 나갔어요. 별 잡았다, 별 딸 것이다.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누구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유의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 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무엇보다 야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일정한 메시지를 내왔었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입할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윤 전 총장이 중도 확장을 고려해서 제3지대에서 세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상황이었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3지대 안철수보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택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더 커졌고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쪽지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책 속에 이제 쪽지를 넣어서 건넸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따뜻한 봄이 왔다. 근데 사실은 또 쉽게 직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인사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멘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라를 다시 경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함께하자. 앞에 따뜻한 봄이 왔다라고 써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한 봄이 왔다. 혹시 박정하 대변인이 보낸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 앞서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의 보궐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배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분노 선거였고, 응징 선거였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쭉 켜켜이 쌓여있던 불만들이 표출된 건데,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면이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결집이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뭉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윤석열 총장도 같이 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내년에 대선에 있을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뜻으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봄이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랑 같이 해서 이 대열에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이게 저는 좀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은 굉장히 먼 일이 아니라 빨리 조속한 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